반갑습니다. 머니데디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전쟁이 우리가 믿어온 종이경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같은 뻔한 위로를 듣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2026년 미디란 전쟁이 가져올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의 역설, 그 잔혹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바닷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부의 21%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이란이 이곳에 작은 길에 하나만 띄워도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심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대체 경로요?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옮길 수 있는 양은 고작 4분의 1도 안 됩니다. 즉, 전쟁이 터지면 유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150를 넘어 부르는 게 갑인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발생합니다. 보통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죠.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유가와 물가의 상관관계가 완만했지만 지금은 거의 1대1로 움직입니다. 왜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전력과 탄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 폭등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재화의 가치를 재설정하는 강제 리밸런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대중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감당 못할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고물가는 부채의 실질 가치를 녹여버립니다. 정부에게 이번 인플레이션은 전쟁이라는 핑계로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부채의 대청소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금리 공식을 보십시오. 물가가 7%인데 은행금리가 5%라면 당신의 돈은 매년 2%씩 복리로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못 올린다고요? 아니요, 안 올리는 겁니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야 국가부채가 해결되니까요. 결국 고물가에 타죽는 건 정부가 아니라 현금을 쥐고 있는 평범한 개인들 뿐입니다. 리세션, 즉 경기 침체는 어떨까요? 경제가 나빠지면 다 같이 힘들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중산층이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할 때 자본가들은 그 수요 파괴로 인해 싸게 나온 자산들을 주워 담습니다. 2026년의 리세션은 경제의 죽음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이 대중에서 소수에게로 급격히 이전되는 부의 쏠림 현상을 가속할 것입니다. 기업 실적을 보십시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유사와 원자재 기업들은 역사상 최대 이익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를 전가하지 못하는 제조업과 유통업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이 K자형 양극화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주권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건 장기 저성장, LDE입니다. 인구는 줄고 전쟁으로 공급망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저물가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고물가 저성장이 기본값이 되는 시대입니다. 뻔한 성장주 투자로는 절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과 희소성에 베팅해야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공부하신 분들은 금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부채 규모입니다. 당시 미국의 GDP 대비 부채는 30%였지만 지금은 120%가 넘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폴 볼커 같은 영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달러를 대체하는 신뢰의 화폐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건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달러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붕괴할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금은 보험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당신의 지위를 지켜줄 티켓입니다. 강달러의 함정도 보셔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가 오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 강한 달러는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미국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이 강달러를 결국 인위적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달러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 2026년에는 그 믿음이 당신의 계좌를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종이자산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자산의 헤게모니가 옵니다. 주식, 채권 같은 서류상의 약속보다 유전, 광산, 식량, 비트코인처럼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 힘을 갖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우량주 장기 투자만 외치고 있다면 당신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니데디의 솔루션은 바벨 전략입니다. 어중간한 투자는 버리십시오. 자산의 절반은 금과 실물달러, 현물고리 같은 절대적 안전에 박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 리스크를 직접 수익화하는 레버리지 원자재나 비트코인 같은 극단적 변동성에 던지십시오. 중간지대인 지수추종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금이 안전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금 보유는 연 7%의 손실이 확정된 도박입니다. 화폐는 계속해서 발행되고 자산의 가치는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스크가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뻔한 결론은 없습니다. 오직 뻔하지 않은 전략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역사적으로 부의 거대한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부자가 탄생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인플레이션이냐 리세션이냐를 논하며 손 놓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역설 뒤에 숨은 부의 재편에 올라타십시오. 머니데디가 그 길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소름 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